안녕하세요, 석입니다. 네, 오늘은 실제 웹사이트 제작에 사용하실 수 있는 그 프레임워크, 네, HTML, CSS 프레임워크인 부트스트랩에 대해서 간단한 사용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로 사이트 제작을 좀 하실 때 가장 큰 문제가 어떤 통일된 디자인을 맞추기가 좀 힘들다는 건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트스트랩이라는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되게 많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보시면 이런 그 내용들이 나와 있고, 테마라든지 이런 거 여기 보시면 이제 각종 부트스트랩으로 그 제작된 사이트들이고,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그 판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테마를 구매하셔가지고 사이트를 직접 제작을 하시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 부분을 한번 보면요, 소개 어쩌고저쩌고 쭉 나와 있고, 크게 이제 그 두 가지 파일을 보통 넣으면 되는데, 첫 번째가 CSS, 그리고 두 번째가 부트스트랩 파일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넣느냐, 이런 형태로 넣으면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걸 제가 복사를 하나 해서 부트스트랩에다가 인덱스 만들고 여기다 붙여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한글이니까 KO로 쓰고요. 그러면 로컬호스트에 부트스트랩 헬로 월드라고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좀 이 소스 코드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여기서 이제 이 화면 크기에 대한 뷰포트 정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초기 스케일은 1:1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CSS를 넣었고요. 부트스트랩 CSS가 들어가 있는 거고, 타이틀은 웹브라우저에 상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타이틀에가 서기의 PHP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H1 태그라 그래서 일반적인 H1 태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머지 건 실제 주성문이라서 이렇게만 쓰셔도 그 일반적인 부트스트랩을 쓰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부분은 주로 첫째가 이제 레이아웃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세 개를 화면상으로 쪼개고 싶다. 그럴 때 보통 테이블이나 그리드 막 이런 걸 복잡하게 쓰는데, 그냥 요런 형태로 복사하셔가지고 이 밑에다가 쓰시면, 보통 컨테이너라는 걸로 하나 먹고 줄을 시작하는데 그 줄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라는 건데요. 세 개 이렇게 돼서 세로 고침 눌러보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부트스트랩의 가장 큰 이 특징이 뭐냐면, 제가 요거를 창을 이제 이렇게 아래로 조절을 하시면 어떤 식으로 되죠? 저절로 내려가 버립니다. 다시 또 키우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일정 사이즈보다 또 안 커지게 되죠. 이게 이제 그 부트스트랩에서 특징인데 S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LG라고 바꾸시면 이게 사이즈들에 대한 정의거든요. 세로 고침 눌러서 다시 보면 이번엔 좀 더 크게 정의가 되고 내려가도 좀 빨리 내려갑니다. 이런 형태로 이게 이제 SM하고 LG 기타 이런 사이즈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화면상에 가변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반응형 웹이라고 하는 해상도에 따라서 저절로 조절되는 그런 웹을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그리드고요. 그리드도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몇 가지 정의들이 보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만드실 수도 있고 다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제가 조금 전에 위에는 COL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COL 해서 LG, SM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COL만 붙이셔도 작동은 됩니다. 네. 그래도 똑같이 작동이 되는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COL만 붙였을 땐 화면을 줄이더라도 내려가진 않죠. 근데 COL 대쉬 해가지고 SM이나 LG 같은 걸 붙이게 되면 화면 폭에 따라서 이제 저절로 하단으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크게 많이 보실 게 없는데, 주로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주로 폼에서 뭐 셀렉트나 이런 거 요런 모양으로 예쁘게 만드실 수 있어요. 기존 셀렉트를 쓰시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네. 원래 기존 셀렉트 제가 여기서 클래스를 없애 볼게요. 네. 원래 셀렉트를 쓰면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구나. 이걸 하나를 복사를 해서 클래스 부분을 이런 식으로 아래 걸 지웠습니다. 네, 위에 게 부트스트랩의 셀렉트예요. 이쁘죠? 네, 이런 형태로 알아서 가변폭으로 맞춰서 조절이 되고, 저걸 제가 이거를 이 컬럼 안쪽에 넣게 되면 그 컬럼에 맞게끔 또 가변폭으로 조절이 됩니다. 이런 형태로. 근데 기존 이 셀렉트보단 훨씬 더 어떤 내용들에 맞춰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셀렉트 말고도 뭐 범위를 지정할 수 있는 요런 레인지, 이것도 물론 있어요. 기본 HTML 태그인데 훨씬 더 이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인풋 그룹으로 요런 식으로 묶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제가 소스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서 ID 이런 식으로 넣으면, 네, 회원가입 폼 같은 거 만들 때 이런 식으로 ID 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쓸 수 있게 이런 형태로 작업을 손쉽게 이쁘게 만드실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만큼 중요한 게 컴포넌트입니다. 네. 주로 컴포넌트에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튼입니다. 네, 이런 버튼들 만들 때 기존 버튼은 그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보여드릴게요. 네, 그냥 버튼 저장. 네, 이거하고 그 밑에 저장. 네, 이거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네, 요게 기본 저장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보시면 조금 더 이쁘게, 그리고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효과도 있고, 클릭하면 전체적으로, 네, 바깥쪽에 테두리가 생긴 걸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색상이 가장 기본적인 색상이고, 여러분들께서 버튼 클래스만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석세스라는 색상으로, 즉 여기 부분만 석세스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네, 요 버튼 형태로 제작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버튼 여러 가지 동일한 버튼으로 할 수도 있고, 이 아웃라인 버튼으로 이렇게 btn 아웃라인 프라이머리라고 하면 푸른색의 테두리를 가진 버튼 형태로 알아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 누르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btn 뭐 사이즈도 sm이라고 하시면 조금 더 작아진 크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이즈에 대한 부분도 이런 식으로 btn sm이라고 추가하시면 되고, 디제이블 하시면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얼렛은 그냥 이런 그 경고창을 띄워준다라는 거고, 카드라는 게 조금 여러분들 어떤 걸 그룹화 시킬 때 조금 이쁘게 쓰실 수 있는, 네, 그런 개념입니다. 여기서 제가 카드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다른 건 좀 지워보고요. 네, 카드 하나만 가지고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위쪽 이미지는 제가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테스트, 네, 이렇게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런 형태의 카드를 만드실 수 있고, 저 이미지 같은 경우에 굳이 안 쓰셔도 되니까 이건 이렇게 지워버리시면, 네, 이런 느낌의 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게 그냥 저렇게 생긴 것 같지만, 네, 제가 밖에 어떤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클래스 패딩을 20만큼 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네, 죄송합니다. 이건 스타일로 적용시켰어야죠.
네, 이런 형태로 설정을 하시면 요와 같은 형태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큼 들여서 카드를 여러 개를 옆으로 배치시킨다거나 이런 것도 만드실 수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형태가 그 외에는 많이 보이진 않네요. 이렇게 좌우 넘기는 거, 네, 보시면 퍼스트 슬라이드라고 나오고, 요런 식으로 넘기는 거, 이것도 손쉽게 제작이 가능한데, 이것만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카드 밑에다가 제가 이걸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새로 고침 누르면, 네, 안 나오네요. 네, 잠시만요. 이게 왜, 네, 다 동일하게 지정이 됐고, 자바스크립트가 기본적으로 들어갈 텐데 그와 관련된 안내 부분이 없는 거 보니까, 네, 요거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를 페이지 가장 아래쪽에다가, 네, 이렇게 넣어 주시고 그대로 넣어 주신 다음에 요 이름은 여기 아이디하고 동일한 걸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안 나오네요. 나오는데 이미지가 네, 너무 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를 조금 크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DIV로 이 전체를 하나를 감싸고, 네, 요 폭을 500픽셀로 설정을 하도록 할게요. 새로 고침 눌러보면 이제, 네, 2초마다 500픽셀로 나오는 거고, 이 이미지도 조금 실제로는 지금 점점점 해서 여기 이미지 src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걸 실제 이미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500픽셀짜리 이미지, 앱섬. 네, 이미지 테스트 할 때는 이 로렌 픽섬이라는 사이트를 쓰시면 되는데, 이미지를 이런 형태로 쓰시면 알아서 무작위 이미지로, 네, 배열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숫자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원하는 픽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해서 새로 고침해 보면, 네, 이미지가 하나 나오고 흘러갈 거예요. 조금 있다가 2초. 네. 그 다음에 또 있으면, 네, 2초 이런 형태로 되고, 랩, 이거를 그러면 넣지 않아도 작동이 될 것 같은데요. 새로 고침해 볼까요? 네, 이미지 들어왔고 클릭하면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되네요. 네. 이미지는 들어왔는데 자동으로 움직여지진 않죠. 그럴 때 이 스크립트를 넣어서 이동하는, 네, 요 스크립트를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게 1.5초마다 한 번씩 이동시키고 싶다. 그러면 나왔고 1.5초 가면 다음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 네, 이런 걸 만드실 수도 있고, 요렇게 밑에 블릿을 만들고 싶으면 요런 소스로 작업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상에 여러 가지도 만드실 수 있고요. 이런 걸 몇 가지 예제, 이 외의 예제로 추가해 놓은 게 여기 example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트스트랩을 그냥 똑같이 넣으시고, 요거 디자인을 요대로 하고 싶다. 그럼 이걸 그대로 갖다 오셔가지고 소스 보기 페이지 원본에서 그냥 전체를 다 갖다가 복사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홈페이지나 혹은 약간 통일된 디자인의 어떤 사이트나 이런 걸 제작하고 싶으실 땐 부트스트랩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차후 들어가는 어떤 메모장이나 어떤 모든 강의들에도 최대한 부트스트랩을 써서 버튼이라든지 이런 건 조금 더 이쁘게 입체감 있게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